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찍어 바랍니다. 내일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식사하고 계신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로써 싸웠던 우리 독립선열들 그리고 진용, 진병, 불로등 시대 유독 이해하고 이렇게 아직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유골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산화하신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당시 운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작.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향도 돌아오면 27년이 걸렸습니다. 1989년에 처음 자를 착한하게 만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끌려간 조선 1943년 48년에 조선인들이 청년입니다. 아이들이 지하 판검에서 막장에서 정말 인간적인 모욕에 처해졌던 아이들이 서울을 탈출한다. 장원성을 탈출해서 나아갔습니다. 쓸쓸한 작은 역사, 27년 걸려가는 두껍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든 문화부터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 정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돌던 것이라 인간 참 우리가 어떻게 35개가 사이버의 단체가 어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일반당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불황도를 내고 나서 27년 만에 내서 지금 분갈이 반이 됐네요. 5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전부 사실이 기인했다. 그것을 제가 조합을 다시 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원이라는 소설을 강히 쓰고 있습니다. 먼저 무대는 강원도 춘천과 일본 무대는 나가사키 그리고 군함도로 나눠집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일본을 가지 않았으면 이 소설을 쓸 수 없었던 소설입니다. 그럼 또 왜 일본을 가게 되냐면 제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북군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일본을 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끌려가서 저와 함께 제가 주범이 되고 신사의 편집부국장, 문화부장, 출판부장, 출판 담당기장, 담당기장 및 제 책을 내던 출판사의 편집장 두 사람까지 제가 주범 그들을 6명을 중범이라서 묶으려고 했던 사건을 일으킨 북군 보안사의 당시 사령관이 노태우였어요. 그 노태우가 오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알아다니 이게 내 조국이란 말인가 하는 분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때 어디든 가서 내가 이제 좀 머리에 띠들고 나와서 운동권을 들어갈 건 아니니까 작가적 충전하는 기회로 삼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라를 찾다가 미국은 어쩐지 미국이 가시서 안 가고 영어도 잘 못하고 중국을 가려니까 중국은 그렇게 국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을 가서 일주 동안 대만이라도
뭐 꽁대신타이라고 좀 거기서 있다 할까 했더니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잔재가 그냥 남아있는 데다가 대만은 이상해요. 그 콘크리트 문화로 가득 쌓여있고 식민지 시대를 참 고마워하는 나라입니다. 고마워요 일본을. 일본을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다가 표창 짜고 그래요.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다리를 놓은 사람이니까 표창한다 이러고.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일주일 만에 포기를 하고 결국 일본을 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보는 사건이 없고 뭐가 없었다면 일본을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안 갔으면 있어서 쓰여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돼 있는 요 코스를 25분간 도는데 일본 N으로 4,000년이 넘습니다. 배 타고 가는 거 한 3, 40분, 돌아오는 거 한 3, 40분, 여기 올라가서 한 30분, 한 1시간 반쯤 흘러가겠죠? 너무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게 끝나면 나와서 이 둘레를 1시간이 넘게 천천히 돕니다, 배가. 그러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이 쥐가 터질 듯한 스피커로 저 설명을 쭉 해요. 제가 취재를 할 때는 이 섬이 법적으로는 입도 금지가 된 섬이었어요. 그때는 미쓰비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쓰비시에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게 자꾸 무너지고 위험하니까 미쓰비시에서 귀찮으니까 써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 나가사키에다 혼나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섬이 개방되면서 입도를 할 수 있게 허가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봉쇄가 돼버려요. 1단계로 도움을 주는 광부들을 수용했던 숙소입니다. 저게. 자,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함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남가시 해가지고 한쪽에는 채탄시설, 한쪽에는 주거 및 유락시설, 시장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게 유곽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일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유곽이었고 하나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여자도 있는 유곽으로 이것은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다 쓸 수 있었던 유곽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나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해저 700m 바다 밑에서 3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각만 강경노동에 처했습니다. 이때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르래와 기중기를 이용한 방식의 하중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걸 썼는데 이때 썼던 그 기계 장치가 기록에 의하면 초속 8m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통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통이 되는 게 아니라 철망으로 돼서 그 망을 붙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둠 속을.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째의 원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위에 히로시마 뽕가 있고 나가사키가 뽕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 게 히로시마의 폭탄 사진이고 오른쪽 게 나가사키입니다. 원래는 고쿠라라고 하는 것이 떨어뜨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쿠라를 날아갔는데 이때 야다 제철소에 있던 인근에 있던 종업원들이 이미 비행기나 공습에 너무 공포에 시달려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오는 걸 보자마자 제철소 마당이나 일대나 그 골탈 및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이 하늘을 전부 안개로 뒤덮이게 합니다. 연기로. 어쩐 일인지 그 공학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찾아볼 수 없던데 원자 폭탄은 목시트와 눈으로 보고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이날 나가사키는 산 쪽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쾌청했어요. 잘 보여요. 그래서 잘 보인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정말 재수없게도 고쿠라 대신 맞은 데가 나가사키입니다. 11시 2분에 원통이 투하되고 지금 이 사진을 어디선가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하다고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은 이게 지상에서 찍은 참고로서 지상에서 찍은 유일한 나가사키 원폭 사진입니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이게 무슨 폭탄이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흰형 폭탄, 일본말로 신가다 폭탄이라 했어요. 새로 생긴 이름을 신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청촌성을 이름 신가다 폭탄이라는 이름을 불리다가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원폭이라고 나오게 되죠. 성당, 우라카미 성당도 거의 5분의 4가 전파됩니다. 마리아상도 불타고 이 마리아상은 원폭에 맞아서 불탔다는 걸 기념하여
로마 교황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다의 여리하는 것은 무슨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그냥 바로 순식간에 태워버린다. 인간의 뼈와 살을 전부. 그리고 날아가 버린 거. 여기 하얗게 남아있는 금가루 같은 것이 인간의 타버린 잔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인이 이렇게 변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만도의 열 때문에 일시에 인간이 전부 부어진 거예요. 일시에. 좀 더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화가가 찍은 사진보다도 화가 그린 그림보다도 사진보다도 일반인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더 절실하게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그래. 이건 전부 그림 못 그린 일반인들이 자기 체험의 모습을 그린 것들이에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보면 저렇게 했다는 얘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검은 비, 방사능이 떨어진 비를 피해서 용광이라나 우리말로 뭐라 하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차가 쓰면서 전차가 새카맣게 불타고 사람 전부 천체 보이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진에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고 걸었다는 거예요. 왜 나가사키 피국자들은 이렇게 들고 걸었을까? 이게 몸이 일시에 어떻게 보셨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걸 팔을 붙이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들어붙은 채 죽는 사람을 보면서 그나마 조금 작았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걸 못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을 먹으러 강으로 바다로 쓸려가서 죽고 이제 유리역파 같은 것을 싣고 가다 버리는 겁니다. 우물정자로 쌓고 버렸어 사람을. 이게 법의 후유증의 시작입니다. 브로야메라는 검은비라는 새로운 말은 브레이크를 영화도 있습니다만 만들었듯이 이걸 피해서 이제 저 항공으로 들어가고 했다는 그림이고요. 여기 점점점 찍게 뭔가 하고 저 글을 읽어보니까 이 그림 못 그리는 분이 이게 전부 타버린 저 몸이에요. 거기에 파리새가 저렇게 들러붙었다 하는 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삼촌도 이렇게 했고 오빠도 이렇게 했고 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죠. 이제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진용 조선인의 피와 눈물은 남았습니다. 제가 이 소를 쓰게 만들고 쓰게 됩니다. 불타가고 우미수 그러지 않고 한국말로 물 하고 쓰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이상한 것의 하나는 어느 사람 살려할 때 해풍이 날 좀 살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은 이상한 어법을 갖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나 살려줘 하지 않고 사람 살려라 그래요. 이게 이상한 한국인들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사람 살려 하면 들고서 싣고 가던 부상자가 사람 살려라 상상하고 시험수를 내면 야 이 새끼 무슨 말하는 교수인데 그 교수 말하는 걸 버려. 그리고 전부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신학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걸 칼을 했어서 여기서 조선인들을 쥐어왔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까마귀 때가 덮쳤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이름으로 살다 조선의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조선군함들은 바로 이 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두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상자들까지 버렸다는 이 인간 만행의 극치를 보여준 이야기를 여성작가 요시미네 미치코와 화가 마루키 푸우가 바다에 썼던 기사를 도쿄 신문의 기사를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있었습니다. 원하는 평화를 보여주는 까맣게 조선의 신청호. 여기 사요나라 하시마라고 이렇게 써 무슨 인간 글씨예요. 사람들이 소년들이 모여서서 학교가 폐던 이제 문을 닫던 날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고 이 성을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배워가게 합니다. 이건 공동 목욕 탐자이에요. 죽어서도 조선인들은 그 원폭 투하 이후에 비참하게 죽어왔던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70년 전의 일입니까?
지난 6월 1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미쯔비시 머트리얼, 그러니까 이 하시마 탄광을 운영했던 미쯔비시 예전에 그 광업이죠. 그 회사가 중국인 당시 강제 노역 피해자 3,653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위안, 그리고 기념비 관리 1억 엔, 그 다음에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 비용 2억 엔, 보상금으로 굳이 환산을 하자면 우리 돈으로 752억 원. 일본 정부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항의를 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쯔비시 머트리얼이 미군 포로, 당시 연합군 포로들을 찾아가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이 미쯔비시 중공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이 판결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틀리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